오늘 수업은 어떤 내용이냐면 찾기 참조 함수예요. 찾기 참조 함수. 예. 조건에 따라 계산하는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서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요 70쪽에 나온 거는 sumif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요 전에 여기에서 지금 sumif라는 함수가 지금 먼저 나오고 있어요. sumif. 조건에 따라 계산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근데 그 조건에 따라 계산하는 함수가 sumif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찾기 참조 영역 함수를 활용하는 거 이거고 한번 볼게요. 거래처 파일에 거래처 관리에 보면 여기 서울 지역 것만 금액을 계산해야 될 때가 있고 경기 지역 것만 계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 밑에다 놓고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 누르면 되죠. 그럼 얘네들 합계가 이렇게 나오지. 그랬더니 부장님이 보시더니 야 그건 누가 못하냐? 예? 무슨 말입니까 부장님? 서울 것만 찾아봐. 서울 거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 이게 그나마 여기 몇 개가 있으니까 그나마 찾기 쉽죠. 이게 거래 내역이 한 5천 건 있고 한 10만 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울 것만 찾으려면 에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부장님이 이런 수밖에 없잖아. 그럼 한 소리 먹지.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조건부 합계란 조건부 함수라는 거예요. 조건부 함수.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조건부 함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제가 따로 써드릴게. 예. 조건부 함수라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sumif라는 게 있고요. average if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ount if라는 함수도 있고 되게 많아요. if가 조건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데 다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들의 체육 점수만 합계를 구하고 싶어. 남학생들의 국어 점수만 합계를 구하고 싶어. 그냥 전체 인원수를 계산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남학생이 몇 명인지 여학생이 몇 명인지 축구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인지 이런 거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일상생활에 항상 조건이 들어가잖아. 무조건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온 게 있는데 한번 먼저 보세요. 여기 책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B 7번째 있죠. B 7번째 여기 얘네들의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제. 얘네들 이름 뭐로 정해주면 좋을까? 지역 이러면 되겠고 여기는 단가고 여기는 분류고 여기는 담당자고 여기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요 위에 있는 게 이름 아니에요? 여기를 뭐 안녕이라고 쓰자니 그렇고 여기는 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볼까? 뭐 동네라고 하기도 참 그렇잖아. 여기 지역이라고 있으니까 얘가 이름이 되면 좋을 거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이름 정의하는 건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냥 B의 8번째부터 B의 20번째 그러면 되잖아. 근데 이름을 왜 정해주냐 이거지. 여기 혹시 주소 아세요? 이 건물? 여기는 B의 8부터 B의 20번째라는 셀 주소가 있죠. 근데 우리 주소 외우려면 어렵잖아. 아 여기 지역이구나. 여긴 담당자구나. 여기는 분류구나. 이렇게 이름을 외우면 편하잖아. 여기도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구나 하면 알아듣잖아. 택배 아저씨한테 택시기사한테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갑시다 그러면 그게 어디요? 라고 묻는 기사도 있겠지만 내비 찍어보면 위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요즘 편하더라 이거지. 그게 이름 상자의 이름을 정의한다 그래요.
셀의 주소를 직접 기억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셀의 주소를 이름으로 만들자 이거지.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여기 이름 상자 보이세요? 자, 블럭을 먼저 선택해주고, 야, 서울, 경기, B의 8번째, B 9번째, B 10번째, 니들은 지금부터 이름이 뭐냐면, 지역이야, 기억해. 라고 쓰는 거죠. 지역. 엔터를 딱 치면 돼. 안무개. 니들은 개나리반이 알았지? 개나리반,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해야 돼. 유치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안무개 안 부르잖아, 유치원에서.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개나리반, 그럼 애들이 네 하고 대답하잖아요. 모이세요, 그럼 착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몇 개의 글자가 적혀 있는지, 여기 금액의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는, 썸, 괄호 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셀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액이라고 이름을 정해주면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만 이름 정해줬잖아. 여기도 정해줘야 되고, 여기도 정해줘야 되고, 다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한꺼번에 블럭 잡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얘는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블럭을 잡아. 근데 이게 양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블럭 잡기가 어렵죠? 컨트롤 A 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 놓고 수식 가보실래요? 수식에 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선택형에서 만들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누르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 첫 번째 행이 어디야? 첫 번째 행이. 이게 첫 번째 행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 동네. 얘네들의 이름이 된다는 거지. 얘네들의 이름이 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왼쪽 열은 뭐야? 얘네들의 이름이 요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서울 똑같으면 안 되지.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 싸움 나잖아. 내가 서울이야. 아니야. 나도 서울이야. 이럴 거잖아. 그래서 왼쪽 열은 안 해요. 왼쪽 열은 현재는 안 한다 이거지. 할 의미가 없다 이거지. 첫 번째 줄에 있는 아이들이 아랫줄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이 되는 거지. 대표가. 하긴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면 그냥은 아무런 의미, 지금 변경된 사항을 모르잖아요. 이름 상자를 다시 눌러보세요. 이름 상자 여기. 그럼 뭐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분류를 누르면 얘가 분류라고 하고, 여기에 금액을 누르면 얘가 금액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름 상자에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 지금 이렇게. 그럼 담당자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담당자가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오겠지. 눌러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야. 는, 썸, 가로 열고, 금액. 금액이라고 이름이 정해진 애가 있는데, 얘네들의 합계를 구할 거야. 금액이라고 하니까 딱 얘네들 하고 알려주잖아.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금액의 합계가 나오지. 예전에 이걸 어떻게 했는데, 는 썸 괄호 열고 H 8번째부터 어디까지래냐? 에이 몰라. 블럭 잡아볼까? 이렇게 블럭을 잡을 거 아닙니까? H 20번째까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매번 이름을 셀 주소를 갖고 하려니까 힘든 거야. 근데 얘네들이 금액이란 거 아니까 금액의 합계, 그럼 금액의 합계가 되는 거고, 얘를 수량, 그러면 어떻게 돼? 수량의 합계가 되는 거지. 427개 이렇게.
개나리반 그러면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몇 명 아무개 불러갖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주는 게 좋다 이거죠. 예. 이렇게 각각의 셀들의 이름을 정해주고 나서 자 서울이 몇 건인지 한번 알고 싶어요. 서울이 몇 건인지 이 중에 서울이라는 글자가 몇 건 들어갔냐를 찾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count if예요. 범위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해당 범위 안에 조건에 맞는 거를 개수를 세봐라 이거죠. 남자 여자 이렇게 딱 있으면 남자가 몇 개냐 그러면 남자 몇 명, 여자라는 글자가 몇 개냐 그러면 여자가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기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냐 이거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는 count if 가로 열고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범위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범위가 어디야? 여기 지역이지 지역. 지역이라고 아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지역이라고 해놓은데 서울 경기 서울 인천 이렇게 써놓은 데가 지역이라며요. 이 중에 뭐를 찾으래? 서울. 그러니까 따옴표 열고 서울이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글자를 쓸 때는 따옴표다 써야 돼요. 지역처럼 그냥 따옴표 없이 서울이라고 쓰면 안 돼. 왜? 서울이라고 이름 정해놓은 건 없잖아. 지역이라고만 이름을 정해놨지 서울이라고 이름 정해놓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 서울이 4명이야. 그런데 경기도 있고 인천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보통 하나 계산하면 자동 체계하잖아요. 자동 체계하면 안 되지. 매번 똑같이 서울의 개수만 셀 거 아니야. 근데 요 서울이라는 개수가 서울이라는 글자가 여기 말고 어디 있었어요? 요 위에 있지 않아요? 요 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글자가 F의 두 번째 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고칠 때 이 서울이라는 글자 대신에 요 위에 있잖아요. 여기 서울 요거. 그렇죠? 얘를 찍어주면 되지. 자,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크게 하니까 여기가 좀 깨져서 그런데 요 F 두 번째 셀이 서울이라는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F 두 번째 셀에 있는 글자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되지. 얘가 서울이니까. 그럼 얘를 자동 체계하면 뭐가 돼요? 얘는 경기의 개수가 되고 얘는 인천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지. 얘는 G2가 되고. 이걸 만약에 지역이라고 명칭을 안 하고 B의 8부터 B의 20번째까지 써도 되죠? B의 8부터 B의 20번째라고 써도 되잖아.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얘네들이 절대 참조로 있어야지. 여기 있는 지역은 가만히 있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이 앞에 있는 거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야 얘를 자동 처리해갖고 이렇게 가더라도 답이 똑같이 변동이 없는 거지. 근데 B의 8부터 B의 20번째까지 셀 주소를 기억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지역이라고 쓰는 게 빠르다라는 거야. 이름을 정해놓고. 예, 중요한 거. 이름을 정의하면 자동으로 절대 참조된다. 아까 B의 8번째부터 B의 20번째 셀들을 묶어서 뭐라고? 지역으로 이름 정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정의된 지역 그럼 뭐야? 항상 B의 8번째부터 B의 20번째 셀이 절대 참조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서울이 개수가 4개가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서울이 4건, 경기가 몇 건, 인천이 몇 건 나오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아? 건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건수가. 그럼 얘네들을 셀 서식으로 가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표 준 다음에 몇 건이라고 써주면 뭐가 돼요? 몇 건하고 나오지. 이름 셀 서식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앰퍼샌드로 건자를 붙였어요. 몇 건하고 이렇게. 앰퍼샌드 우리 처음 해보나요? 왼쪽과 오른쪽을 결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똑같이 얘도 자동 처리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다 합치면 몇 건이에요? 13건 나올까나? 자, 는 썸 괄호에서 얘네들 다 합치면 뭐가 될까? 뻥이지. 왜? 앰퍼샌드를 거치면 글자가 되거든. 얘는 글자가 됐기 때문에 합산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요거 건수를 빼고 해주면 13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셀 서식에 들어가서 뒤에다가 몇 건이라고 붙여주면 되잖아. 얘는 숫자인데 셀 서식에 가서 건수라는 글자를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야 얘네들을 합해서 뭔가 합산을 처리할 때가 필요할 때 필요 안 한다. 그러면 앰퍼샌드를 결합해도 되지만 다음에 얘가 합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13건이 발생했는지 몇 건이 발생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앰퍼샌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책에 지금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건자를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면 뭐 4건 하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뭐다?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 글자로 처리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셀 서식에 의해 건자를 붙이면 똑같이 4건하고 나오겠죠. 그렇죠? 얘는 숫자다. 그러니까는 차후에 계산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훗날을 도모해야 돼 또. 우리가 밥 다 했는데 누룽지가 생겼는데 그냥 거기다 물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룽지를 못 먹잖아. 누른 밥을 먹는 거지. 물을 부어서 먹는 거잖아. 밥이 밑에 탔어. 그러면 그거를 굳혀놓으면 누룽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룽지로 뜯어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물을 부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비유도 꼭 음식에다 대가지고 제가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책에서는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계산하거나 블럭을 먼저 잡고요. 블럭을 잡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컨트롤 엔터를 하래요. 우리 71페이지 보면은 뭐를 계산하기 위해서 블럭을 설정한 다음에 뭐라고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고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나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하면 되잖아요. 이 책에 있는 방법은 옛날 방식이에요. 블럭을 잡아서 명령을 걸고 컨트롤 엔터 치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 방식 외에는 힘들었거든요. 자동 채우기도 여의치 않고. 근데 지금은 자동 채우기가 잘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이 거래 금액 있잖아. 거래 금액. 이 거래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건데 서울은 합계가 얼마고 경기는 얼마고 인천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거야.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그러니까 체육 점수의 합계를 구하라 이럴 수도 있잖아. 영어 점수만의 합계를 구하라 이럴 수 있잖아. 서울 지역의 합계를 구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개수를 구할 범위는 없어요. 얘는 똑같아요. 얘는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면 여기는 평균을 구할 범위를 넣어줘야 돼. 카운트 if는 개수를 구할 범위를 안 넣어줘요 따로. 근데 합계나 평균을 구할 때는 합계를 구할 범위가 있어야 되고 평균을 구할 범위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한번 해보죠. 뭐 메모는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는 sum if라고 쓸 거 아닙니까? 가로 열고 sum if라고 쓰라고 돼 있잖아요 책에. 그러면 범위가 있고 조건이 있고 합계를 구할 범위가 있다 그랬어요. 밑에 써 있어요 영어로. range 범위, 크리테리아 조건, sum range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여기 조건은 뭐예요? 서울인지 경기인지 인천이 조건이잖아. 그럼 범위는 어디야? 범위.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야? 합계 구할 범위는 금액이죠. 금액의 합계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조건은 서울이니까 범위는 어디냐면 서울인지 경기인지 인천인지 하는 이 지역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이 범위예요. 이 중에서 서울이란 글자에 맞는 금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거거든. 아까 그랬잖아요. 서울 지역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서울인지 인천인지 부산인지를 찾아야 먼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골라서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단가의 합계를 구하는 건지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건지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지는 물어보아야 되겠죠. 뭐의 합계를 구하면 돼요? 금액을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지역이고, 그쵸? 조건은 어디야? 조건은 여기 서울인지 경기인지 써있는 이 글자고,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딘데? 그렇지, 금액. 그래서 이름을 미리 정해 놓은 거죠. 만약에 저 금액이라는 거 이름을 정의하지 않으면 H의 8번째부터 H의 20번째라고 써야 돼. 그렇죠. 귀찮은 거지.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얘를 먼저 블럭을 잡고 이렇게 명령을 걸고 컨트롤 엔터를 탁 치래. 그런데 여기 지금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하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릿수가 부족하니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까 건수는 이렇게 계산했고요.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드리면 이렇게 계산했고, 여기 합계 구할 범위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F 두 번째 셀이 서울인지 부산인지 인천인지 이렇게 하는 글자가 적혀 있는 셀이고,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건 아까 H 8번째부터 H 20번째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기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빌딩, 외우기 너무 길어. 은평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럼 다 알아먹잖아. 그렇게 강사님, 그러니까 아까 그 카운트 입할 때처럼 지역하고 F2라고 안 하고 서울이라고 하면 자동 채우기가 안 된다 이거죠? 아니요. 이거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글자를 쓰고 컨트롤 엔터도 되는데 이래도 돼요. 그게 다 답이 나오는데 우린 지금까지 하나를 계산하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 수량하고 단가를 곱한 게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여기다가 뭐라고 공식을 쓰고 컨트롤 엔터를 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 계산하고 나서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하잖아요. 이게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를 가장 수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F2를 눌렀기 때문에 셀을 F2를 눌렀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가 되고 지역하고 서울이라고 그럴 때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안 돼요. 예. 과거에는 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예를 들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는 색깔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란색이 미리 칠해져 있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색깔이 노랗게 칠해져 있는데 자동 채우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이 뭉개지죠? 왜냐면 얘가 밀고 나가거든. 얘가 만약에 빨간색이었으면 얘도 다 빨간색으로 가요. 이렇게 가고 나니까 왜 내 거 손댔어 이러잖아. 여기 가서 서식은 없을 거야. 서식 없이 그냥 결과만 칠할래? 그러면 다시 노란색이 복원이 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옛날 버전은 없었어요. 이런 기능이. 노란색을 밀고 지나가면 노란색이 사라지면 그거 끝이에요. 옵션이라는 게 없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블럭을 잡고 수식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탁 치면 결과만 들어가요. 결과만 서식은 안 들어가고. 이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는 연습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냥 자동 채우기하고 나서 여기서 옵션만 빼주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옛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수능 본 사람이 50만 명인데 50만 명을 언제 블럭 잡아? 50만 명 블럭 잡고 계산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냐고 우리. 그거 아니잖아. 그냥 하나 계산하고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책에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교재에서는 1. 블록 설정 2. 계산 작업, 계산 명령 3.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자동 채우기를 하면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결과와 서식이 한꺼번에 적용된다. 그런데 과거에는 서식 변경이 불가했다. 그런데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결과만 채우기가 된다. 즉 서식은 그냥 있다. 그대로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현재는 계산 작업하고 계산 명령 했죠. 그렇죠? 계산 작업하고 두 번째 자동 채우기 했었죠.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처리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편하거든. 지금은 이게 편하거든. 컨트롤 엔터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컨트롤 블럭 잡아서 컨트롤 엔터 누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방식을 그대로 공부했고 그렇게 사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이라는 건 2010년 버전 나올 때부터 최근이 벌써 10년 전이네. 그때는 컨트롤 엔터를 누를 의미가 없더라고. 보니까 자동 채우기에 들어가면 옵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띠띠띠 눌러주면 딱 되니까 굳이 블럭을 잡고 명령을 걸고 이러지 않아도 되더라 이게요. 지금 71페이지 1번과 2번에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공란에다 하세요. 자동 채우기를 한다. 두 번째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하면 결과만 채우기가 되고 서식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를 그 당시 땐 선호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책이 옵션에서 처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생스럽게. 예. 자, 그러면 그 평균 구하는 거 한번 해보죠. 뭐 평균. 아까 평균 구하는 거 여기 에버리지 if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는 에버리지 if 대문자 소문자 구별 안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지역. 그 다음에 위에 지역 명칭. 그리고 금액.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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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똑같아. 지역. 금액. 함수가 에버리지 if냐, 썸 if냐, 카운트 if냐 뭐 이런 거로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의 의미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썸 if란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구나. 에버리지 if 그러면 여학생들의 체육점 여학생들의 평균을 구해라 뭐 이렇게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구나 이거죠.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니까. 책에는 다 써 있어요, 답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건에 맞는 뭔가를 계산했는데 그 조건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조건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내용이 이제 여기부터 나갈 건데, 네. 이번에는 주문 관리. 13번째 나와 있는 주문 관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교재 13장에 나와 있는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에서는 주문 관리라는 파일을 열어오래요. 주문 관리라는 파일을 열어서 뭔가를 계산할 거예요. 자,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요. 배도라지 주스라는 걸 지금 여기 선택했나 봐요. 그럼 배도라지에 단가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배도라지 주스를 선택했잖아요. 여기. 단가가 있고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량을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단가하고 수량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금액이 나와야죠. 금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택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하철 택배로 갈 건지 반품 뭐 교환을 하러 가는 건지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택배 요금이 탁 나와야죠. 그렇죠. 우리 컴퓨터를 하는 이유가 편리하라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자동화 기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글자가 양쪽으로 쫙 양팔 간격 벌어진 것처럼 벌어져 있죠. 얘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도 아니고요. 펼쳐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여기 블럭 잡고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 맞춤이란 곳에 양쪽 맞춤, 균등분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균등분할을 선택하면 양팔 간격 쫙 좌우로 나란히가 돼요. 근데 여기는 상품명 얘도 양팔 간격으로 벌어져 있죠. 근데 얘는 왼쪽 오른쪽이 답답하게 붙어 있지만 얘는 약간 떨어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1번 눌러서 들여쓰기를 하나 정도 하시는 거예요. 들여쓰기를. 이 균등분할인데 균등분할은 뭐냐면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 나타라고 하는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양쪽을 기준으로 팔을 쫙 펼쳐가지고 펼쳐지는 걸 균등분할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왼쪽 벽과 오른쪽 벽에 딱 달라붙거든. 그때 들여쓰기를 하나 정도 하면 한 글자 정도, 숫자나 영문자로 한 글자 정도가 벌어져서 보기 좋게 떡하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는요, 여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나와야죠. 예를 여기다가
홍삼 하고 검색하면 홍삼이 있어요? 여기 홍삼 없잖아요. 없는 거를 선택하면 안 되잖아. 없는 걸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런 거 하나 생겨 있지 않아요? 얘를 눌러보세요. 그럼 딱 그 중에 있는 것만 보이잖아. 다른 거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거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요 옆에다가 얘를 좀 펼쳐가지고 이만큼 펼쳐가지고 여기에도 이 중에 하나가 선택되게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옆에다가 너비도 좀 약간 좀 펼쳐놨어요. 자, 어딜 가시냐면은 데이터 메뉴 한번 눌러보세요. 데이터 메뉴 누르셨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유효성 검사라는 글자 있나 찾아보세요. 유효성 검사 화살표 있죠? 그거 눌러보세요. 똑같이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그러면 위에 거 그냥 눌러도 되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 중에 다른 거를 선택할 거라면 요 화살표 눌러서 다른 메뉴를 골라도 되지만 그냥 유효성 검사를 할 거다 그럼 위에 있는 그림을 눌러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값이라고 떠 있어요. 모든 값.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홍삼인지 진흙 한 바가지라고 쓰든지 막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아무 글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글자만 와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글자만. 그럼 요거 목록 눌러가지고 요거 눌러서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나 찾아보세요. 있죠? 그렇죠? 이때 원본란에다가 클릭해 놓고 여기 있는 글자를 배도라지 주스 컴마 뭐뭐뭐 컴마로 써도 돼요. 근데 쓰자니 너무 길 것 같아. 그럼 여기를 블럭 잡으면 돼. 여기를 블럭 잡으면 그 확인 누르면 돼. 그럼 여기 화살표가 생기고 이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고를 수가 있다고. 이제 고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건 뭐냐면 엉뚱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 중에 골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별을 입력하래. 성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남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남자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남성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 수컷이라고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서도 성별이 남자만 3가지야. 그러면 여자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여성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여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상의 성별이 6가지나 되는 거 아니야. 2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목록을 만들어서 남자, 여자 또는 여자, 남자 딱 2개만 쓰면 되지. 어디서 고를 필요 없이 이때는 써도 되잖아. 컴마로 구분해서. 그럼 이제 여기에 고를 수가 있어. 여자인지 남자인지 고를 수가 있어. 여기다 대고 남성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 안 돼.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만 쓰라고 돼 있었잖아 아까. 그럼 이제 지구상의 성별은 딱 2가지만 나오는 거죠. 여기도 아까 뭐 흙 한 바가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이 중에서 골라 써야 되잖아. 그래야 거기에 해당하는 단가가 나오고 할인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목록을 고르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 이제 단가. 단가는 이 제품에 비해서 제품을 찾아가지고 첫 번째가 상품명이고 두 번째가 단가고 세 번째가 할인율이죠. 이 동네 중에서 첫 번째는 제품명이고 두 번째는 단가고 세 번째가 할인율이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찾을 거 입력을 할 건데 책에 뭐라고 썼나 보세요. 는 VLOOKUP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써보세요. VLOOKUP.
버티컬 룩업. 룩업은 찾아라 이거야. 눈으로 찾아라. 눈을 벌쩍 뜨고 찾아라 이거지. 뭐를 찾는 거예요? 이거 배도라지 주스인지 분유 3개인지 하는 이 글자 얘를 찾을 거야. 이거를 룩업 밸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찾으려고 하는 글자가 뭐냐 값이. 나 이거 찾을 건데요. 그럼 이유가 있겠지. 그럼 배도라지 주스가 얼마예요 단가가? 7,500원이죠. 이 7,500원 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 7,500원이라는 단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배도라지 주스를 찾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7,500원을 찾기 위한 과정이 보세요. 이 동네 중에서 이 동네 중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컴마 2라고 써 있어요. 2. 배도라지 주스 분유 3개 뭐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이 제품명이 첫 번째고 7,500원서부터 78,290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두 번째고 5%, 15%, 20%까지 나오는 할인율이 세 번째 칸이거든요. 그러면 배도라지 주스를 제품명에서 찾아가지고 이 제품명에 맞는 단가를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단가는 몇 번째 칸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2라고 쓴 거예요. 단가가 어디에 2라고 써? 두 번째 칸이요? 단가가 2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배도라지 주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동네에. 클래식, 레고 클래식도 이 동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품명에 해당하는 단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여기 단가. 할인율은 제품명에 따른 할인율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박스에서 첫 번째가 제품명이고 두 번째가 단가고 세 번째가 할인율이잖아요. 이 박스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게 제품명이고 두 번째가 단가고 세 번째가 할인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버티컬 룩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티컬 룩업. 버티컬.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컬. 세로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수직. 세로. 그래서 버티컬 룩업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찾는 글자는 얘를 찾을 거고 이거. 이 배도라지 주스를 찾는데 이 배도라지 주스가 반드시 이 블럭의 첫 번째로 와야 돼. 이 블럭의 첫 번째가 찾는 값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컴마 여기다 2라고 쓴 거는 이 박스 중에 첫 번째가 이 제품명이고 두 번째가 단가이기 때문에 2라고 쓴 거고 여기 밑에 할인율을 쓸 때는 3이라고 쓸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유사일치와 정확히 일치를 물어봐요. 이때는 정확히 일치를 써야 돼요. 정확히 일치.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0? 책에?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책에는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이 false 대신에 뭐라고 쓴다? 0이라고 써도 된다고. 같은 뜻이라고. 같은 의미.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배도라지 주스를 찾을 때 이 동네에서 배도라지를 찾든지 분유를 찾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요거 레고 클래식을 누르면 레고 클래식이 여기 있잖아요. 첫 번째가 제 레고 클래식이고 두 번째가 34,490원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할인율은 3이잖아. 세 번째 칸. 얘가 첫 번째 칸, 단가가 두 번째 칸, 할인율이 세 번째 칸. 그래서 두 번째 칸을 가져와라 이거지. false는 무조건 정확한 글자를 찾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0이라고 써도 되고 false라고 쓴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대로 붙이려면 요게 3으로 가면 되는 거죠. 지금 요렇게 썼잖아요. 요렇게 썼는데 이건 뭐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B의 네 번째부터 D의 9번째 박스에서 이 블록의 두 번째 항목인 뭐를 찾기 위한 거야? 단가를 찾기 위한 거지. 단가를 찾기 위한. 그래서 여기 2라고 쓴 거야. 2. 여기서 말한 2라는 의미가 그 얘기라고. 그러면 여기서 3을 썼잖아요. 3을 쓰는 이유는 뭐죠? 세 번째 항목이 뭐예요? 할인율이잖아. 할인율을 찾기 위한 거죠. 할인율을. 여기는 두 번째 항목인 단가를 찾기 위한 거고.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0이라고 써도 된다. 그러니까 0의 의미는 뭐냐면 0의 의미는 반드시 G 세 번째 셀에서 찾는 항목을 위함이야. G의 세 번째 셀이 뭐였어요? 아까 배도라지 주스가 그거였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G 세 번째 셀 있잖아요. B 세 번째 셀은 B의 네 번째 셀부터 D의 9번째 셀 있잖아요. 이 블럭에 반드시 첫 번째 항목이어야만 한다 이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려워.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알게 해야 편한데 우리 어른들은 또 그냥 말로만 하면 재미없어. 그래서 뭘 적어드려야 집에 갔을 때 뿌듯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뭐 많이 적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했구나. 어려웠는데 그래도 뿌듯하다. 뭐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으면 단가가 몇 번째 칸이에요? 세 번째 칸이죠?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도라지에 해당하는 단가인지 배도라지에 해당하는 할인율인지 알아야지 아무것도 없는 항목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의미가 없다 이거지. 지금 여기에선 요거 얘를 찾는 거잖아. 3단 도시락을 찾는 거잖아요. 지금요. 3단 도시락이 있는 블럭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가 그 3단 도시락인지고 두 번째가 단가고 세 번째가 할인율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B4부터 B9이고 여기도 B4부터 D9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거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안 하죠? 얘하고 명령이 다르잖아. 얘는 2고 얘는 3이니까. 여기는 2를 가리켰고 여기 밑에는 3을 가리켰잖아요. 그렇죠? 명령어 자체니까 따로따로 쓰는 거지. 똑같은 명령을 쓸 거라면 요거를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야지. 자, 이제 수량을 여기다 10이라고 써보세요. 금액이 나오나 안 나오나? 금액 나오죠? 수량을 5개 그러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금액란에 뭔가 계산이 돼 있을 거 아니야.
할인율을 공제하겠죠. G4부터 10%를 5개, G6은 뭐야? G6은 5개죠? 그러니까 12,900원짜리 5개를 구하는데 10%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식이 어렵게 해놨다.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나? G4 곱하기 G5를 1 마이너스 G5라고 하면 되잖아. 1 마이너스 G5 곱하기 G6 이러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 10%를 빼주니까 100%에서 10% 빼주는 거잖아. 책대로 해도 되고 풀어 쓰고 땡겨 쓰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쓴 거니까. 이건 뭐 틀린 거 아니니까 수식대로 그냥 교재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어떻게 돼? 상품명을 하나도 안 적었잖아 지금요. 이 중에 고르면 되는데 안 고르면 어떻게 돼? 상품명이 없잖아요. 상품명이 텅 빈 건 어디 있어? 없잖아. 그게 에러가 나지.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도 하나 골라놔야 돼. 이러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르기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비워놓으면 에러가 난다고. 요렇게 푸는 사람은 이제 기초적인 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오류가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수식을 쓰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가 되는 거지. 근데 아직 우리는 고수의 소리를 듣기에는 아직은 연습을 더 해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요. 지하철 택배 있죠? 지하철 택배. 반품이 어디 있어? 지하철 택배 반품은 4,000원이네. 택배 요금이. 맞습니까? 자, 옆에다가 한번 써보자고. 지하철 택배가 몇 번째 있어요? 2번째 있죠? 반품은 몇 번째 있어요? 제가 요렇게 블럭 잡았어요. 요렇게. 구분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알맹이가 반품이냐 교환이냐죠? 그러니까 지하철 택배가 2번째고 반품은 첫 번째 있잖아요. 그럼 이 블럭에서 2번째 줄 첫 번째가 4,000원이죠? 그렇잖아요. 요거다 써볼게요.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이 중에서 요 2번째 줄 첫 번째 칸. 그럼 요 블럭에서 2번째 줄 첫 번째 칸은 4,000이잖아. 4,000. 엔터 치면 4,000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 교재 75쪽 3번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퀵서비스로 교환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퀵서비스 교환으로 가려면 여기 퀵서비스 교환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줄, 2번째 칸이죠? 퀵서비스의 교환은 세 번째, 2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 줄이고 2번째 칸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요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얘를 찾으려 그래. 왜? 그게 퀵서비스의 교환이니까. 그럼
그럼 퀵서비스는 몇 번째 만난 거예요? 퀵서비스란 데를 하나, 둘, 세 번째 만났고 교환은 두 번째 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두 번째를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쓴 거잖아, 이거는.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뀌면 퀵서비스가 아니라 만약에 일반 택배로 바뀌면 1,3, 1,2가 되는 거잖아. 1,2. 그럼 얘가 바뀌어야 되잖아. 얘를 바꿔주면 자동으로 옆에 있는 숫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75쪽 1번, 2번에 는 매치 써 있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는 매치 어떤 글자를 요 왼쪽에 써 있는 글자 있잖아. 지의 8번째. 얘가 이쪽에 몇 번 만에 있네. 근데 뒤에 컴마 0을 썼죠? 똑같은 글자를 찾아야 돼. 물어볼게요, 제가요. 야, 너 일반 택배냐? 맞아, 일반 택배야. 맞아, 어쩔래? 알았어, 첫 번째 만에 찾았네. 그런데 만약에 야, 너 퀵서비스야? 아닌데. 야, 너 퀵서비스야? 아닌데. 너 퀵서비스 맞아? 맞는데 어쩔래? 너 세 번 만에 찾았구나. 이 퀵서비스한 글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세 번 만에 너를 찾으러 다녔다 이거야. 이 글자를 찾으려고 요 붉은색으로 된 애 있었잖아요. 일반 택배니 지하철 택배니 퀵서비스니 하는 글자를 너 이 퀵서비스니 하고 매치를 시켜봐. 매치. 아니구나. 너 퀵서비스냐? 매치해봐. 아니네. 야, 너 퀵서비스냐? 맞구나. 네가 퀵서비스였구나. 세 번 만에 매치가 됐잖아요. 매칭이라는 함수는 몇 번 만에 찾았냐 이거야. 그런데 0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0 여기 0 써놨잖아요. 반드시 똑같은 애를 찾아야지 비슷하다고 찾으면 안 된다고. 퀵서비스는 저 네 글자랑 반드시 똑같은 애를 찾아야 돼. 조금 비슷하다고 야 너라고 우겨줄게 이러면 안 된다고. 매치 함수는 그거예요. 찾고자 하는 값을 몇 번 만에 찾았냐고.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사랑의 작대기 이런 거 있잖아. 저 사람 마음에 드세요? 싫어. 저 사람 마음에 드세요? 싫어. 저 사람은 마음에 드세요? 좋대. 당신은 세 번째 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군요 이거지. 여기도 몇 번 만에 찾았냐 이거. 몇 번 만에. 그럼 이 교환이라는 글자는 이 중에 몇 번 만에 있어요? 야, 너 교환이니? 아닌데. 너 교환이니? 나 맞아, 교환이야. 두 번 만에 찾았구나. 그러면 는 매치 이 글자를 이 중에서 너 교환이니? 아니. 너 교환이니? 맞아. 근데 반드시 교환이라는 글자를 찾아야 돼. 반드시 교환이라는 글자를 찾아와야지. 교환소 이런 거 찾으면 안 돼. 구환 이런 거 찾으면 안 돼. 비슷하다고. 교환 이런 거 찾아도 안 되고, 교황 이런 거 찾아도 안 되고, 교환 딱 저 글자를 찾아야 돼. 그게 컴마 0이라고. 반드시 똑같은 걸 찾는 게 컴마 0이야. 옵션이.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 사람의 사원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의 핸드폰, 여러분 직장인들이라면 핸드폰이 유일하겠죠. 누가 찾으러 왔어. 경비실에 누가 찾으러 왔어. 아무개님 좀 찾으러 왔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찾아주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 전화번호 좀 대봐요. 그러면 010-1234-5678 전화번호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딱 입력해보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인지, 근무하면 몇 층에서 무슨 부서에서 무슨 직책으로 근무하는지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 우리가 학번을 입력하면 어떻게 돼? 학번을 입력하면 그 사람의 점수가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 학교에서. 그게 룩업 함수라는 거예요. 룩업 함수.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전화번호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사원번호, 학번을 여기다 쫙 입력할 거 아니야. 우리 학교 학생이 5만 명이야. 그러면 5만 명의 학번을 위에서 아래로 쫙 입력을 할 거 아니야. 그 학번에 맞는 이름, 그 학번에 맞는 학과, 그 학번에 맞는 뭐를 찾아야 되잖아. 그럴 때 학생의 이름이 위에서 아래로 나열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그럼 VLOOKUP을 찾는 거예요. VLOOKUP. 만약에 학생의 이름이 홍길동, 강감찬 일쯤에 옆으로 나타나서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그러면 VLOOKUP이 아니라 HLOOKUP을 쓰는 거예요. 네. 찾고자 하는 목록이 세로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 이때 뭐를 쓴다? VLOOKUP 함수를 쓰는 거고, 찾고자 하는 목록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가로로, 그럼 뭐다? HLOOKUP을 쓴다고. Horizontal lookup. HLOOKUP과 VLOOKUP은요 엑셀 자격증 시험에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없다고. 예전에 제가 시험을 관리하던 때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1교시 나오고 2교시 나오고 3교시 안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근데 1년에 16번을 보는 시험, 자격증 시험에서도 16번은 나왔어. 1교시 안 나오면 2교시. 아니, 그때만 3교시만 안 나왔지 모든 시험에 1교시, 2교시, 3교시 다 나왔었어. 커멀 자격증, 국회에서 자격증에서도 VLOOKUP 외출을 2개가 동시에 나와. ITQ라는 자격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VLOOKUP만 나와요. HLOOKUP은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면 ITQ라는 자격증은 데이터를 위에서 아래로 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HLOOKUP을 쓸 일이 없어요. VLOOKUP을 쓸 수밖에 없어, 환경이.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엑셀 자격증 시험에는 함수 문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 문제를 전혀 손을 못 대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등급이 떨어지든지. 커멀 자격증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 합격인데 2급이나 1급이나 함수가 40점이에요. 못 맞추면 땡이야. 근데 함수가 5문항이 나와요. 5문항. 8점짜리 5개. 5, 8에 40. 3문제 이상을 맞춰야 돼. 그래야 안전해. 2문제를 맞추면 불안불안해. 1점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어. 다른 문제 한 개 틀리면 그냥 똑 떨어지는 거야. 3개를 맞춰라 이거지. 3개. 우리 애도 그러더라고요. 3개만 맞췄대. 왜 4개 맞추지 했더니 아빠가 3개만 맞추면 된다며요. 왜냐면 집에서 못 가르치니까 방학 때 데리고 와서 제가 엄마 이름으로 등록시켜가지고 애가 대신 다녔거든. 중학생들은 여기 등록을 못해요.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인가 등록되는 걸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 땄는데 엄마 이름으로 등록시켜놓고 애가 오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공부한 거야. 워드 자격증은 초등학교 때 땄고. 제가 뭐 아빠로서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나 가르쳐 주면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 그대로 잘 들어가지고 3개만 풀라고 하니까 3개만 풀고 나머지는 안 풀었대. 그리고 이 중간에 나온 거야. 다 풀었냐 했더니 아니요. 왜?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며요. 그래갖고 나왔어. 그래서 턱걸이로 딱 그러면 합격한다고 했더니 딱 그 점수대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점수대로 딱 합격을 하더라고. 그건 할 줄은 안 했지 했더니 문제도 안 봤대. 1번, 2번, 3번 풀고 나니까 나머지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문제지 덮어놓고 나왔대. 예. 똑똑한 건지 바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풀었어요. 자격증을 땄어. 어렵지 않아요.
과거에는요, 이 컴말 자격증이 이제 1, 2, 3급이 있었는데 지금 3급은 사라졌거든요. 2급만, 2급, 1, 2급만 봐요. 왜? 3급이 너무 쉬우니까 안 봐. 워드 프로세스도 1, 2, 3급 세 가지가 있었는데 1, 2급을 안 봐요. 1급만 봐. 그래서 워드는 단일 종목이야. 1급 겸 그냥 하나. 컴말은 3급이 없고 1, 2급만 보거든요. 과거에 컴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초등학생 3학년 이상 되면 컴말 자격증을 따기 시작해. 초등학교 5학년이면 워드 자격증 1급하고 컴말 2급하고 6학년 되면 중학교 1학년 가면 정보 처리 기능사하고 다 따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땄었어요. 왜? 그게 어려운지 쉬운지 몰라도 그것만 공부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려운 걸 안 하려고 그래. 어른이나 학생이라.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 쉬운 거. 쉬운 거 100개 따면 뭐 할 거야. 어려운 걸 하나 따놔야지. 자, 책에서는 단순하게 요것만 써고 끝이에요. 의미는 설명 안 해놨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모르지. 이렇게 쓰면 끝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뭐 이거를 이해를 하지. 저도 그랬어요. 매치 함수를요. 저도 자격증 시험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엑셀을 강의하면서도 매치 함수를 쓸 일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자격증 시험에 매치 함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매치 함수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태어나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 매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 값을 이곳에서 찾으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퀵서비스라는 글자를 여기서 찾으라 그랬잖아. 야, 너 퀵서비스냐? 아닌데요. 너 퀵서비스냐? 아닌데요. 너 퀵서비스냐? 뭐준데요? 아, 3번 만에 찾았구나. 그게 매치 함수라는 거야. 몇 번 만에 찾았느냐 이거지. 근데 뒤에 컴마 0이 있었죠? 왜냐면 퀵서비스도 있지만 퀵 오토바이도 있잖아. 근데 퀵으로 가잖아. 비슷하잖아. 근데 그런 거 찾으면 안 되잖아요. 퀵 서비스 찾으면 어떻게 돼? 퀵 서비스는 안 되잖아. 서비스를 찾아야지. 반드시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컴마 0을 쓰는 거래. 그럼 컴마 0 말고도 있어요. 컴마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거든요. 그땐 또 룰이 달라져. 지금 보시면 제품 코드가 여기 나와 있죠? 제품 코드는 여기 있잖아요. 이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명과 단가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제품 코드가 들어가는 순간 제품 코드에 따른 상품명 두 번째, 단가 세 번째 거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모두 여기 있는 걸 찾아오는 거고 여기 있는 단가도 다 여기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상품명과 단가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고 여기 있는 상품명은 하나 계산해서 자동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는 얘가 제품 코드표죠? 제품 코드표잖아. 코드표가 가로예요? 세로예요? 세로죠? 이렇게 내려가잖아 지금. 그럼 무조건 Vlookup. 자, 이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찾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요거 제품 코드를 찾을 거야. 요거의 코드에 맞는 상품명을 찾을 거고 옆에 있는 애는 요 코드에 맞는 단가를 찾을 거라고. 그러면 컴마 찍고 요 코드를 참조할 원박스를 찾아야죠. 원박스. 얘가 참조 박스잖아요. 참조 코드. 근데 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죠. F4번 키. F4번 키 누르는 이유 아시겠어요? 자, 컴마. 그러면 요 왼쪽에 제품 코드가 있었죠. 요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이 박스에서 찾아야 되는데 제품 코드가 반드시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고 상품명은 두 번째 있는 거죠. 그게 있으면 되지. 이 박스에 이 블럭에 두 번째 거를 찾아오세요. 그게 상품명이잖아. 그렇죠? 컴마. 이때 이 제품 코드가
AB101 뭐 BC301 하지만 뭐 XX103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코드가. 그러니까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 정확히 일치하는 거를. 그러니까 false를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이 제품 코드가 바뀌면 알아서 상품명이 바뀌어야지. 자, 그러면 여기는 제품 상품명을 찾는 거고 여기는 단가를 찾는 거잖아요. 는 VLOOKUP 요 왼쪽에는 제품 코드에 따른 이 제품 코드 상품명 단가표에서 F4번 키. 이번엔 단가를 찾는 거죠. 단가는 몇 번째 있어요? 코드가 첫 번째 있는 거고 상품명은 아까 두 번째에서 찾았고 이번엔 단가를 찾으니까 단가는 세 번째 칸에 있잖아요. 3 쓰는 거지. 3. 그리고 0. 0이 false야. false. 아까는 여기다가 제가 false라고 썼고 얘를 0이라고 써도 돼요. 0이라고. false나 0이나 같은 거거든. 그러면 이제 수량만 집어넣어주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금액은 나왔잖아. 알아서 계산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해주면 되죠? 그럼 쫙 내려가잖아. 자, 상품명을 찾는 거를 한번 보세요. 상품명 이렇게 찾았단 말이야. 요 C의 네 번째가 지금 제품명인데 요 제품명에 따른 오른쪽에 여기 있는 이 제품 코드 박스에서 제품 코드별 단가 박스에서 몇 번째 거를 찾으라고?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 왜? 첫 번째가 제품 코드고 원하는 게 상품명이라면서요. 그 두 번째 박스를 가져오라는 얘기지. 두 번째 거를. 옆에 있는 단가는 세 번째 걸 가져오면 되고.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마우스 올려주시겠어요? 어떻게? 자, 지금 이건 지금 상품명이죠. 그렇죠? 상품명 찾는 거고 단가는 어떻게 따져요? 단가는 똑같아. 요거만 바꿔주면 돼. 요거만 여기는 3이고 3 여기는 2이고 왜? 두 번째가 상품명 여기는 세 번째가 단가였잖아. 항목이 블럭에서 두 번째가 상품명이고 제주 권역에 따른 제주 권역이면 어디예요? 지금 이 동네네. 중형은 여기네. 맞죠? 맞잖아요. 지금 이게 요금표잖아요. 이게 요금표. 그럼 제주 권역은 지금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고 중형도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죠. 그러면 는 인덱스 괄호 열고 이 요금표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거를 가져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권역은 세 번째 줄에 있고 중형은 세 번째 칸에 있었잖아요. 여기 11,000원짜리 맞죠? 지금요. 근데 11,000원짜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3이라고 쓴 거는 뭐야? 우리가 눈으로 읽어서 제주 권역이 세 번째라고 하는 걸 찾은 거잖아요. 이걸 눈으로 일일이 찾으면 안 되지. 명령을 찾아야지. 명령. 그럼 이 3은 어떻게 써야 돼? 매치
요 제주권역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요 제주권역이라는 글자를 어디서 찾아야 돼? 이 중에서. 그럼 제주권역이 세 번째 만에 찾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 0. 0, 0. 이거 제주권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타권역 같으면 어떻게 돼? 타권역 같으면 타권역은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8,000원이잖아. 타권역은 두 번째이니까 이렇게 블럭 잡은 것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니까 8,000원이잖아. 그렇죠? 요 타권역이란 글자가 있는지 제주권역이라고 있는지 도서지역이라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게 매치함수 아닙니까? 매치함수. 아까 제가 여기 주문관리에서 제가 이걸 한꺼번에 쫙 썼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여기다 따로 적고 여기다 따로 적어서 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을 여기서 물어봤는데 뭐 따로 계산하게 한꺼번에 좀 물어봐야지. 한꺼번에 물어봐야지. 여기가 제주권역 같으면 당연히 제주권역은 세 번째 있었으니까 이 블럭에서 인덱스 함수를 쓸 때는 요 숫자만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얘는 의미가 없어. 얘는 제주권역인지 아닌지를 찾기 위한 몇 번째 만에 찾은 거를 위해서 쓰는 것 뿐이고. 그럼 중형을 찾는 건 어떻게 했어요? 3은 매치함수 써서 C의 다섯 번째 셀이잖아요. C의 다섯 번째 셀. 이 C의 다섯 번째 셀이 여기 있는 규격인데 얘를 이 초소형인지 중형인지 대형인지 여기서 찾아봐야지. 그래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아야지. 중형인데 중중형인지 중소형인지 이런 건 없잖아요. 반드시 중형이라고 써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 아까 책에서는 얘 따로 계산하고 얘 따로 계산해서 따로따로 계산한 거를 불러왔다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해야지. 물론 여러분 택배요금 이거 찾아보기에 들어가면 택배요금 완성된 거 있잖아. 완성된 파일. 얘를 열어보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답이 적혀 있다고. 이거 적어도 이거 보고 적는 게 빠르지. 이거 보고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좀 이렇게 쭉 집에 가서 댁에서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세요. 스파크 라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함수는 하도 해도 끝이 없어요. 계속 이것만 갖고 붙잡고 있으면 머리에서 이 생겨. 이. 예. 머리 뇌세포가 썩어요. 기분이 좋아야 기분이 자꾸만 우울해지고 나빠지잖아. 스파크 라인 볼게요. 자, 스파크 라인이 뭐냐 이거지. 스파크 라인이. 예. 보겠습니다. 파일 열어서 열네 번째 사무능력평가. 자, 보겠습니다. 자, 사무능력평가를 보는데 지금 점수가 있잖아요.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점수가 있는데 얼마나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기억이 딱 눈에 들어와요?
하나씩 일일이 쳐다보면 아 얘는 파워포인트가 낮구나, 어디는 어느 점수가 높구나 낮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내 눈에 착 들어오지가 않아. 그럴 때 여기다가 그래프를 만들게. 그래프, 조그만 그래프를 먼저 블럭을 지정할 거예요. 여기다가 블럭을 잡고 삽입이란 메뉴 가보세요. 뭔가 꾸겨 넣어야죠. 여기 스파크라인이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면 스파크라인 있나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 여기 스파크라인이라고 세 가지 있네. 그렇죠? 우리 책하고 여러분 화면하고 제 화면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얘가 화면이 좀 작아. 이렇게 작아서 얘가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화면이 좁아지면은요. 좁아지면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 너비가 좁아지면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더 좁아지면 다른 옆에 있는 애들도 다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는 화면이 넓잖아. 지금 넓으니까 다 보이는 거지. 이 중에 뭐를 하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있는 열 선택하래요. 그러면 지금 블럭 잡은 건 그래프가 출력될 결과 위치고, 그럼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입력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입력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다는 거지.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딱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프가.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세 과목을 봤는데 마지막 과목은 망했어. 그렇죠? 여기 두 번째 과목이 망했어. 이 사람은요, 첫 번째 과목은 잘 봤는데 세 번째는 완전 망했고 두 번째 과목도 망한 과목이야. 첫 번째 사람은요, 두 번째 점수가 좀 높아.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어. 세 과목 모두 다 잘 본 사람이 없네. 비슷비슷하게 본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440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 야,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434점을 받았는데 이 사람 행편한 점수가 된 거야. 본의 아니게. 별 차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 오른쪽에는 이 스파크라인만 가지고 봐서는 야, 얘 점수가 행편없구나 라고 평가하기는 위험하다 이거죠. 이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낮았다는 거지, 제일 낮은 점수라는 거지 완전히 망친 점수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보세요. 요 사람을 자세히 보시면 379, 325, 420인데 450을 줘볼까?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422점 받은 사람이 행편한 점수가 돼버린 거야. 본의 아니게. 똑같이 만약에 400이면 똑같은 점수가 나왔으니까 잘 봤다고 하겠지. 그런데 딴 사람들에 비해서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세 과목 중에서 얘는 아주 잘 봤고 얘는 두 번째고 얘는 세 번째로 못 봤다 그거지 절대적으로 점수가 높다 낮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지역 있잖아요. 여기를 요 위에 상단에 스파크라인이 따로 있나 보세요. 스파크라인이 아닌 데를 클릭하면 보기 도움말에서 끝나는데 스파크라인이 적혀 있는 데를 클릭하면 위에 스파크라인이라는 게 보일 거야. 그렇죠? 여기 왼쪽에 가서 선을 선택하시면
승패를 선택하시거나 선 선택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점수가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조금 내려가다가 똑 떨어졌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점수가 조금 올라간 느낌이야 그래프가. 그리고 똑 떨어졌어. 여기 윤정아 씨라는 분은요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좋아하겠죠. 이런 사람 불편하잖아. 이런 사람 점수가 계속 내려가잖아. 계속 내려가잖아.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내려갔다가 올라갔죠. 그나마 내려갔다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얼마큼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첫 번째 사람은 조금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갔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때요?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꾸준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지.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조금 떨어졌다가 왕창 떨어지고 조금 떨어졌다 왕창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크라인이 어떻게 보면 위험해. 너 이렇게 못 봤니? 그럼 그럴 수가 없잖아. 그건 아니잖아. 보세요. 얘가 440이고 얘가 430이고 420이면 어때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맞잖아. 계속 떨어지고 있지. 10점 10점씩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왕창 떨어진 건 아니잖아. 조금씩 떨어진 거잖아. 근데 그거는 모른다 이거지. 액면가는 모르고 그냥 결과론적인 것만 얘기할 수 있다. 단일셀에 표시되는 미니 차트예요. 미니 차트, 미니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배울 거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블럭 잡아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 차트가 있어요. 차트 중에 요렇게 생긴 차트 있나 보세요. 요거 추천 차트 옆에 있는 막대 그래프 있죠. 얘 눌러보시면 첫 번째 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이 11명에 대한 점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얼마나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랑 요 미니 그래프랑 스파크라인은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는 높이가 있잖아. 높이가. 두 번째 학생은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계속 과목이 바뀔 때마다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날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지 과목마다 성적이 다른 거지. 성적이. 이게 차트예요. 이게 차트. 우리 파워포인트 시간에 공부했던 차트가 일반 차트가 이거고 얘는 일반 차트가 아니라 미니 차트인데 미니 차트를 잘못 보면 오해 요소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오해 요지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미니 그래프 쪽에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면 하나만 선택되지 않고 한꺼번에 선택되죠. 동네가. 그 다음에 스파크라인 도구 디자인 메뉴 탭에 가시면 이렇게 색깔을 나타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얇게 뭐 색깔을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난 노란색으로 볼래 무슨 색으로 볼래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첫 점을 클릭해라. 첫 점. 표식을 보여라. 이게 세 과목이니까 마디가 세 개잖아요. 처음, 중간, 끝. 근데 이게 몇 과목인지 모르면 과목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디가 없으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표식을 달아주는 것도 좋고 높은 점 또는 뭐 낮은 점 마이너스 점수는 없죠. 여기 선택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스파크라인 색도 여기다 내가 빨간색은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때 첫 점을 찍을 건지 표식을 찍을 건지 마지막 것만 선택할 건지
낮은 점을 클릭하면 낮은 점은 다 다르잖아요. 처음이 낮을 수도 있고 중간이 낮을 수도 있고 끝이 낮을 수도 있잖아. 높은 점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높은 점도 선택되고 낮은 점도 선택되거든. 왜냐면 비스무리하게 보이면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중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낮은 점, 높은 점 따로따로 할 수 있다. 지금은 마이너스 점수는 없지만 마이너스 점수가 있을 때는 음수 점도 선택해주면 0보다 내려가는 게 있으면 표시가 될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스포크 라인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선이었고요. 열을 누르면 어떻게 돼? 열. 아까 보셨던 거죠. 그렇죠? 열. 제가 색깔을 빨강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색깔이 많이 빨개 보이네. 선보다는 열을 선택하니까 승표는 뭐예요? 다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잖아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00 같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00 같으면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내려가잖아. 여기 내려갔죠 지금요? 여기 보시면 내려갔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값은 내려간다고. 근데 플러스를 주면 어떻게 돼? 올라가지. 승패점은 그거예요. 승패점은 그거니까는 보통 열 갖고 보시든지 선으로 보시든지. 근데 선으로 보기에는 불편한 게 이렇게 꺾은 선이 나타나는 거는 추이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추이 그래프. 어라 이 사람 점수가 계속 내려가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네요. 근데 그건 아니죠. 만약에 이것이 1학기 때 1학년 때 성적, 2학년 때 성적, 3학년 때 성적 같으면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가 알 수 있지만 이거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이 아니라 과목이 다른 거잖아요. 과목이 다른 거니까 이렇게 보기엔 불편해요. 꺾은 선으로 보기에는. 이거 잘못하면 오해한단 말이야. 야, 너 뭔 시험을 이렇게 계속 떨어지냐? 그게 아니지. 이 세 가지 시험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첫 번째 시험을 잘 본 거고 세 번째 과목은 내가 자신이 없어서 성적이 내려간 것 뿐이지 자꾸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지. 잘못하면 이런 거는 그렇게 추이 그래프로 보이진 않아. 마지막 점수가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하여튼 두 번째 점수에 비해서 세 번째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예. 그래서 지금 79쪽에 보면은 상단에 있는 스타일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스타일을 이용해서 녹색으로 할 건지 뭐 주황으로 할 건지 고르는 건 여러분 마음이고 이건 마음이고 얘를 선으로 볼 건지 뭐 어떤 거로 볼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이때 높은 점을 선택해 놓고 높은 점을 선택하면 여기 색깔이 달라요. 높은 점에는 빨간 점수를 빨간 거를 준다든지 그러면 높은 게 빨간 거고 색깔로 왼쪽에 높은 점을 선택했잖아. 높은 점 여기 높은 점을 선택했잖아. 그럼 여기 표시색에 가서 높은 점에 해당하는 색깔을 정하는 게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높은 점수에다가 빨간색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이 세 과목 중에 제일 높다는 점수예요. 아니면 낮은 점수에다가 높은 점수가 아니라 낮은 점수에다가 빨간색을 줄 수 있죠. 낮은 점수에다 빨간색을 주면 누가 보더라도 빨간색이 눈에 잘 띄니까. 근데 사실은 이 선은 검정색 선이 제일 잘 보일 거예요. 빨간색 선보다. 면은 빨간색을 칠해 놓으면 눈에 잘 보일지 몰라도 선 색깔은 얇을 때는 검정색이 제일 잘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 만약에 높은 점에다가 제가 녹색을 선택해 주면 높은 점수가 녹색이 나오니까 어느 과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의 점수가 높은지를 알 수는 있겠지. 색깔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한 사람을 빨갛게 표현할 거냐, 파랗게 표현할 거냐. 좋은 거를 말할 때는 파란색이나 녹색 숫자가, 녹색 색깔이 높은 점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경고의 의미로 빨간색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의 숫자나 빨간색에 뭐가 나타나면 아, 여기는 점수가 나쁘구나. 녹색이 나오면 이거 점수가 안정적이고 좋구나.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스파크라인의 색깔도 조정하는 거예요. 스파크라인은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 장학금 현황 한번 열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학금 현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성적 그래프라고 써보죠. 여기다 성적 그래프라고 쓰지. 그럼 여기에 스파크라인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데이터 범위는 이렇게 왼쪽 연도껏 넣어주면 되죠. 그럼 테두리 선이 안 들어갔죠. 테두리 선이 안 들어가고 차트만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다 놓고 뭐 한꺼번에 블럭을 잡든지 간에 해서 홈탭에 가서 가가가 옆에 테두리 선 한번 그려주면 되지. 모든 테두리. 뭐가 어려워? 이번엔 4개죠 지금요. 그래프가 4개잖아요. 4개라서 느낌이 달라질 거려? 자 보세요. 제가 높이를 높였어요. 높이가 낮을 때하고 높이가 높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셀의 높이가 높아지면 차트도 높아져요. 여기 기분 좋은 게 뭐냐면요. 2015년에 비해서 처음 연도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어떻다? 장학금이 높아지고 있어요. 처음 연도가 뭔지는 몰라도 숫자가 제일 낮은 거 봐. 다 선으로 그려진 걸 봐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가 어때요?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두께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면 갈수록 장학금이 어떻다? 많이 지급되는 건지 혜택이 많아지는 건지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걸 보면 좋아지는 거지 이거는. 이 그래프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면 안 되잖아. 장학금 수에다가 줄어든다는 의미고 장학금의 금액이 숫자가 작아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보기 좋아요. 딱 봐도 성적표는 어떻게 됐나? 성적표 여기는 삽입에 가서 꺾은 선을 갖고 하라고 되어 있네요. 꺾은 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기는 표식을 넣었네. 표식을. 당연히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합친 게 총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중간하고 기말고사 합쳐서 총점 된 거죠. 그러니까 총점은 중간이나 기말의 2배 정도 되잖아. 평균.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점수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이건 좀 이상하다. 총점만 갖고 있는데 그렇다.
중간 기말 합친 게 총점이니까 당연히 세 번째 그래프가 높지. 안 높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점수를 비교할 수는 없죠. 윗사람하고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과의 그래프를 보고 야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나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좀 불편하겠네. 그건 좀 불편해.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뭐예요, 지금? 손목시계? 모래시계 그건가? 그렇겠다. 모래시계. 옛날에 우리 그래 드라마 있었잖아요. 모래시계라고. 나 떨고 있니? 그거 아니에요? 네, 고현정, 소나무 이거 나오는 거, 정동진. 맞아요. 그때 시청률 굉장히 높다고 그랬었어요. 손목시계라고 표현한 것 같네. 동의보가? 허준. 그 드라마도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었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드라마, 네 번째 드라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의 드라마별로 얼마나 점수가 높으냐 이런 걸 따지는데 다 위에 있는 걸 봐서는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마이너스는 없잖아. 뭐 그런 거라든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시청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손목시계가 제일 높고 2년이라는 게 좀 낮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내 점수들 간의 비교를 하는 거지 내 점수와 다른 사람과의 점수에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불편함은 있다 이거지. 한번 세 번째, 네 번째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니까는 한번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두들겨 보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차트를 해볼 겁니다. 차트 해볼 거예요.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될 겁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